여러분들 그 수학량 조사 봐보시게요. 수학량 조사 보시면 조사 방법이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근데 이제 지금 요 기준은 지금 벌이나 미리 기준이 아니라 이제 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별. 자, 그 가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표본 조사를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표본 조사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식이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보다 조금 더 시간 걸리는 게 전수 조사입니다. 봐보시게요. 자,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요. 표본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조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벼에서 조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현장 상황 또는 이 평가사가 판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셋 중에 하나를 합니다. 셋 중에 하나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량 요소 조사가 제일 간편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제일 이제 간편하다 할까? 난이도로 보면요, 난이도. 일의 난이도 있죠. 난이도로 보면, 우리 평가사 조사하는 그 난이도로 보면,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는 직접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물이 안 뺐다. 그러면, 푹 빠집니다. 생각이 얘로 빠집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이. 그럼 전수조사는 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콤바인에 들어가서 전부 다 수확해버리면 돼요. 근데 얘가 왜 난이도가 아까 제가 얘보다 간편한 방식이 얘고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방식이 얘라 했죠, 제가. 얘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표본 조사는 그냥 해버리면 한 20-30분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콤바인에 들어가서 그 논을 갖다 다 벨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것만 끝나냐? 그게 아니라 얘 가지고 RPC 공장, 종합 미곡 처리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 가갖고 확인까지 다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가. 얘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수당이 제일 센 게 얘입니다. 수당이. 근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얘 하나 할 시간에 얘 4개 정도 하거든요. 차라리 얘가 더 나아요. 전수조사 걸리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요. 얘를 5개를 한다 그러면 얘는 한 2개 정도밖에 못 해요. 아니면 하나 정도. 근데 얘는요, 10개를 합니다. 이 5개 할 시간이 몇 개예요? 10개를 해요. 그럼 요거만 보시고 나와서 똑같은 논에 이 세 가지 조사를 다 했다 치면 피해율이 나오겠죠. 누가 제일 정확할까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차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특히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는 그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기 들어가면. 밑에 보시면 피해율 산정 우선순위에서 뭐 어떻게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 요소 조사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 중에서 이제 수량 요소 조사를 가는데 자, 이걸 아시려면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 구하는 방법부터 아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십니다. 수량 요소 조사를 했을 때 수확량 조사가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한번 적어보세요. 수확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는 게 있어요. 보정 개수.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있다가 빈칸에다가 한번. 자, 보시면 여기
표준수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 조사서 저 원장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아셔야 될까요? 얘하고 얘 두 개를 아시면 되겠죠. 두 개. 이 두 개를 아시려면 조사 수학 비율은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삭 점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나달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삭 점수하고 완전 나달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삭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삭 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 수에. 이삭 수가 16개 미만이 있고요. 16개 이상이 있어요. 자, 16개 미만이면 1점, 16개 이상이면 2점입니다. 2점. 자, 완전 나달 점수도 나달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나뉘거든요. 나달 점수에 따라서 51개 미만, 51에서 60개, 61개죠. 61개로 되어 있죠. 네, 61개 미만. 61에서 71개 미만, 71에서 81개 미만, 81개 이상 합니다. 51개부터 가시면 얘가 1점, 2점, 3점, 4점, 5점 갑니다. 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한번 봐보시게요.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면적과 아무 관계없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 되든 500제곱미터 되든 5000제곱미터 되든 어쨌든 간에 총 4개를 뽑습니다. 몇 개요? 4개. 이 4개를 이삭을 뽑을 때는 뭐냐, 그 한 폭이요. 한 폭이. 여기는 총 몇 폭이? 4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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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폭이도 뽑으실 때 어떻게 뽑냐?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골고루 뽑으시면 됩니다. 골고루. 근데 항상 옆에 계약자가 이래요. 계약자가. 좀 옆에 거 안 좋은 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좀.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뽑아갖고 좋은 것만 해갖고 왔다고 또 그래요. 좋은 것만 해갖고 왔다. 계약자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계약자한테. 제가 낫을 그 철물점하고 그 조선낫 큰 거 말고요. 그 쬐깐한 거 낫이 있어요. 쬐깐한 거, 조그만한 거 낫이 있는데 그걸 한 3개 정도 사가니까 항상 갈 때 계약자분한테 하나 건너드리면서 마음에 든 거 한 2개만 해갖고 오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해 오십니다. 분명히 100% 안 좋은 거 해갖고 와요. 저는 가갖고 좋은 거 2개 해합니다. 몰래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원래는요 그런 말이 없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이삭수를 세야 돼요. 이삭수 세고 거기서 상태 괜찮은 거 하나 뽑아요.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갖고 하면 제가 보일까 안 보일까 밖에서 안 보이겠죠. 계약자는 저 인간이 도대체 뭐 하나 할까요? 그럴 거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의심이 들겠죠. 저게 맞나 안 맞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삭수가 몇 개입니다, 몇 점입니다 하면 그럼 말이 돼요, 그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얘를 뽑아버려요. 아까 같이 뽑은 거 낫을 베어옵니다. 베어가지고 길에다가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4개가 있겠죠. 4개가 있다. 메모를 해놔요. 그래갖고 해놓고 사진을 딱 찍어요. 계약자 앞에서. 계약자 안 들어오게 그냥 사진 딱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러면 계약자가 이제 같이 세시는 거예요. 저랑. 몇 개인가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점수를 보니까 이삭수가 얘 15개 나왔어요. 얘 17개 있네요. 얘 20개 있네요. 얘 14개 있네요. 이렇게 하겠죠. 그 계약자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점수 바로 나오죠. 몇 점이에요? 1점. 얘는요. 2점. 2점. 1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뽑아요. 뽑는데 손해평가사 마음에 든 거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다 똑같으니까. 너무 적은 거 뽑으시 말고요. 웬만한 거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자한테 뽑으라 하셔도 되고, 이제 뽑아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셋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셋이 있는 거예요. 셋이다가. 너무 빨리 세시면 78, 79, 80 가셔야 되잖아요. 78, 79, 90 갑니다, 이제. 셋이다가. 차분차분 셋이다가. 그럼 얘가 지금 뭐라 했어요? 그냥 나달수예요? 완전 나달수예요? 완전 나달수다 해가지고 얘를 저는 이제 저기 우리 와이프님께서 아내분께서 그 샐러드를 잘 시켜 드시거든요. 샐러드를. 그럼 샐러드 용기 그 투명 비닐 용기 있죠? 플라스틱 용기 그게 와요. 그걸 갖다 안 버리고 놔둡니다. 그럼 이게 쌓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하냐? 그거하고 생수통을 하나 갖고 다닙니다. 물통을. 가지고 조사할 때 얘를 물을 부으면 찰랑찰랑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삭들을 전부 다 뺍니다. 뜯어내요. 여기서 1번에서 뜯어내가지고 그거 그 전체 표본 조사할 때 홀태가 좋지만 그 여러분 그 빛 약간 좀 있는 빛 그거 해버리면 바로 떨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라앉는 애 있고 떠 있는 게 있어요. 떠 있는 애만 셉니다. 그럼 떠 있는 우리 다 세보니까 90개가 나왔는데 떠 있는 애가 15개예요. 그러면 가라앉은 몇 개예요? 75개가 되겠죠. 얘가 이제 완전 나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여기가 1번 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75개가 나오고 82개가 나오고 뭐 91개가 나오고 뭐 52개가 나왔다. 75개면 여기 보시면 몇 점이 될까요? 여기? 4점이 되죠? 4점. 82개는 5점. 얘도 5점. 얘는 2점 가겠죠? 되셨어요? 이 점수를 다 더해요. 다 더합니다. 8개를. 그럼 다 몇 점 나오시나요? 그러면 5점, 7점. 오면 얘 6점이죠. 요거는 9점, 14점, 16점, 22점이네요. 22점. 그러죠. 전체 다 해서 몇 점이에요? 22점. 이 점수 가지고 여러분 조사 수학비율로 가서 보세요. 여러분 137페이지 하단 쪽에가 조사 수학비율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 22점이니까 조사 수학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81에서 90이네요. 81에서 90%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선택하는 건 우리 평가사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비율 선택하면 얼마예요? 90%. 최저 비율은 82%.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만약 표준 수확량이 2,000kg다. 자, 최대 비율 선택해서 얼마예요? 그러면 0.9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면적 보정 개수 갑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보통 가갖고 어느 정도 피해 입었다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피해 입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보니까 피해 면적 할 때 그 피해 면적 비율 있죠. 그걸 보시면 10% 미만 매우 경미, 10% 이상 30% 미만이 경미, 뭐 보통이 30% 이상인데 매우 경미면 1.2, 경미면 1.1, 보통이면 1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피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면적분의 피해가 입은 면적 있죠. 그건 육안으로 판단합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면 뭐 GPS 면적 측정기가 돌면 되는데 해가지고 그 비율이 10% 미만이다 그러면 1.2, 10에서 30이면 1.1, 30 이상이면 1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자 매우 경미래요. 그럼 얼마 넣으셔야 돼요? 1.2 넣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량 나오겠죠? 네, 수학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64번에 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 64번 있죠? 64번에 보시면 제가 피해 면적 그 비율을 해놨습니다. 그 비율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표본조사 한번 가봅니다. 표본조사. 이게 계약자가 이제 하는 이 방법이요. 그 허술해 보이는 것 같아도 꽤나 정확합니다. 이게
가서 직접 해보시면 수량여수사가 계약자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러겠죠. 방법 자체가 이 방법이.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하면 표본조사. 표본조사 보시면 원래 별로 없네요. 이게 표본 구간을 선정한대요. 가입 면적에 따라 산정하는데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 10% 이상 차이 날 경우는 실제 경작면에 따라 산정한다. 어쨌든 배조사 나가시면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자, 96페이지 여기 봐보세요. 96페이지. 가입 면적이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138 잠깐만 일단 보시고 종합위원 방식 논작물 품목에서 벼, 밀, 보리에서 그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과 선정된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선정합니다. 자, 여러분 138페이지 보시면 보충교재 가입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는 데 있죠, 지금. 찾으셨나요? 거기 가입 면적을 조사 대상 면적으로 바꿔주세요. 조사 대상 면적. 왜 가입 면적이었을까? 그래서 밑에 맞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표본 구간은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고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B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게 4개가 될 수도,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자, 표본 구간 선정하는데 조사 대상 면적과 조사 대상 면적이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만 이렇게 그리지 실제로 가시면 이런 논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논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또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번지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번지수를. 계약자분이 얘를 하나, 둘, 셋, 넷, 5개 논이죠, 지금. 5개 논을 한 농지로 해갖고 가입시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얘를 따로 가입시켰어요. 그러면 따로 가갖고 사진 다 찍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그러면 이제 GPS 면적 측정기 말고 인터넷 그러고 보면 위치 추적기 있죠. 위치 추정기 그거 보고 가갖고 여기가 2번지인가 3번지인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다 해갖고 와야 돼요. 골 때립니다, 일단. 근데 만약 하나로 가입했으면 통으로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으로. 조사 나가셨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지예요, 평지. 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여기 조사 생략이라는 게 있는데 조사 생략은 언제 하냐면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 합니다. 계약자가 어쨌든 피해가 있으니까 신고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러 가져보니까 이 정도면 피해가 없는데요. 아니면 자기 부담 미만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는 조사 생략하시고 내년에 피해 신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예전에는 평가사분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논이거든요. 이게 경계가 안 보여요. 경계가. 논두렁이 없어요. 근데 번지수는 따로따로 가입하셨다고, 계약자가. 가입하셨다고요. 근데 그러면 이 전체 1번지부터 5번지까지 전체 피해율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사고 났으니까. 같은 사람 거잖아요, 지금 이게. 피해가 같이 난다고요. 얘네들 피해가. 근데 어떤 사람이 계약자분이, 평가사분이 여기는 피해를 30% 매기고요. 여기는 40% 매기고요. 여기는 20% 매기고요. 여기는 조사 생략 때리고요. 여기는 50% 매겼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뭔가 이상하시죠?
이렇게 조사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거냐? 현장을 안 가보시고 그냥 계약자랑 딜한 겁니다. 계약자 딜한 거예요. 계약자한테 뭐라는 거예요? 요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 피해 별로 없는데 좀 있는 걸로 좀 맞춰줘 그런 거예요. 평가사는 안 가보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걸리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고 먹었어요. 검증반에 걸려가지고 농고모 검증반에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 진짜 있다니까요. 평가사분들이. 근데 일을 진짜 그렇게 하냐? 예, 합니다. 언제까지요? 옛날에 평가인들 할 때. 어저께 제가 그 리본 묶은 거 말씀드렸죠. 전날 다 써가지고 다 묶었다고. 지금 안 그러거든요. 요것도 그렇게 했어요, 다. 동네 이장님이 어디 거 우리 피해 다 있다 그렇게 싹 해버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요. 뭔 말씀 드리려면요. 표본조사할 때 그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표본조사 하실 때는. 자, 표본 구간이 3개가 나왔다. 그러면 가셨을 때 표본 구간을 몇 개를 하셔야 돼? 3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골고루. 판단에 맡겨서 골고루 하시면 되고요. 자, 표본 구간 4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자, 표본 구간은 여기를 정했어요. 여기를 정했다 치고 또 여기를 정했다 치고 여기를 4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피해가 많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피해가 많아. 이쪽은 피해가 많고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표본 조사 하실 때 표본 구간은 이렇게 잡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골고루 여기 2개 잡으면 여기도 2개 잡으셔야 돼요. 평균 내야 되니까. 그다음 여기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 조사 나갔는데 그 이쪽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머리 깎다 보면 땜빵 생기잖아요. 원형탄몰증 생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가. 처음에는 저거 왜 그럴까요? 그랬더만 계약자가 멧돼지가 와갖고 그런데요. 멧돼지가요? 봤는데 앞만 봐도 멧돼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냥 아예 없으니까. 똑같은 경우 2개가 있었거든요. 2가지 경우가. 알고 봤더만 이분이 친환경 농법을 한다면서 우렁이를 키웠는데 그 전해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우렁이를 했는데 그날 그해 겨울에 따뜻해가지고 우렁이가 안 죽어버렸어요. 그 우렁이에 동면을 해버린 거예요. 우렁이 살아있겠죠. 근데 그 다음 해에 계약자가 우렁이가 죽어본 자고 우렁이를 더 풀어본 거예요. 우렁이의 숫자가 적정 숫자가 이전에 2배가 돼버린 겁니다. 물은 이제 말라가면서 물이 이를 찬 거예요. 우렁이 어디로 몰려요? 전부 다? 이리 몰립니다. 원래 우렁이는 벼는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우둘투둘 해가지고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많으니까 얘가 배고파고 벼까지 다 뜯어먹어. 그 자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보상 잡았어요. 미보상. 우렁이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미보상 잡았고 또 한 경우는요. 같은 동네인데 우렁농이 논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이 멧돼지가 왔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멧돼지예요. 멧돼지가 우렁이 잡아먹으려고 난리친 겁니다. 우렁이, 지렁이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잡아먹고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멧돼지 줬어요. 피해 잡아줬어요. 제가. 2가지 경우. 별의별 경우 다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재밌겠죠. 재밌겠죠. 근데 그만큼 일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정비님 드시니까 이거 금방 끝나거든요. 금방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밭작물하고 손에서 생산비법에서 밭작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되니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아침에 계약자하고 만나야 되니까 미리 전화를 하거든요. 이제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하는데 벼 같은 경우는 수확기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힘듭니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평가서 자격 따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 조사하면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구경하고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뭐
차박 하신다고 이제 캠핑카 끌고 다니신다고 그러시는데 캠핑카 택도 없습니다. 못 합니다. 어떻게 그걸 꼭 시골 가야 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운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후진으로 한 100m는 가야 됩니다. 한 산길을 갔다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왜 그냥 들어갔는데 돌릴 데가 없어요. 후진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내려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운전은 잘하신대요. 스포티지 몰고 가다가 논길에 밖에 빠져가지고 레카 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어디 여행 가실 시간 없습니다. 좋은 데 가실 시간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한번 작년에 철원에 조사를 나갔는데 그때는 제가 조사 나갈 때 제가 전담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깍두기로 갔어요. 깍두기로. 뭔 말이냐면 보조로. 거기에서 물량이 안 되니까 조금씩 띄워주면서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어차피 하루 수당 다 했고 시간이 보통 조사가 한 2시나 3시에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루 물량을 주니까 하루하루 주니까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벼조사는 아침 일찍 못합니다. 웬만하면 10시부터 나요. 여기 표본조사는 함수율 조사해야 되거든요. 함수율 이슬 있으면 못합니다. 얘가 떠버리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하필은 숙소를 잡은 게 고석정이라는 데 숙소를 잡았어요. 고석정 가보니까 와 끝장인 겁니다. 이게 경치가. 조사 끝나고 막 돌아다니면서 철원에 가서 맛있는 거 막 사 먹고 막 그랬거든요. 시간 남아가지고 번지 점프대도 있어가지고 번지 점프까지 하고 갔어요. 제가 재밌게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혹시 조사 나가셔가지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구경하도 좋은데 일이 먼저죠. 일이 먼저입니다. 표본조사를 이제 하러 갑니다. 이제 표본조사를 하러 딱 갑니다. 가갖고 이제 계약자를 만나요. 계약자 만나는데 계약자분이 이제 만나면 계약자분은 이것 좀 봐봐 저것 좀 봐봐 다 죽었어 그래요.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 그래요. 피해가 있으면 이제 근데 보통 계약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진상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저기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눈빛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사 잘 해볼게요. 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이 부분을 표본 구간을 정했어요. 이 부분을 갖다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 길이를 잽니다.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잽니다. 여기 길이는 정해졌어요. 0.3m라고. 보통 0.3m 됩니다. 그래서 총 이 구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면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에 나옵니다. 배에서 나와요. 아까 수량 요소사 때 한 포기만 뱄죠? 몇 포기를 배는 거예요? 네 포기를 딱 뺍니다. 네 포기를 가서 이렇게 쓰면 또 네 포기를 한 대 묶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는 한 포기, 얘는 좀 더 많죠? 네 포기. 네 포기를 이렇게 이제 해놔요. 해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홀테가 있거든요. 홀테로 이제 수확을 합니다. 꺾어내 벼이살 거예요. 그래서 얘의 무게를 이제 우리 현지 조사한테 집어넣으면 돼요. 표본과 항구관한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걸 보시면 자, C번에 표본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해가지고 표본구간 면적은 표본으로 선정한 폭이 4폭이죠? 4폭이 길이와 폭이란 간격을 조사한다. 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4포기를 2포기로 조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거 4포기 했죠? 4포기. 4포기를 하면요. 예를 들고 일반 조사라고 해요. 일반 조사라고. 2포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간편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간편 조사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만 4포기만 합니다. 4포기만. 근데 이제 2포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 1과목에 보시면 2과목에 보시면
구역 담당자를 선정한다 그런 말이 있죠. 우수조사자 중에서 재보험사업자는 우수조사자 중에서 구역 담당자를 하는데 그 구역 담당자는 농협에는 다이렉트거든요. 농협에서 이제 구역 담당자한테 두 포기 해도 되겠다 하면 말하면 구역 담당자 우리한테 이제 말해요. 두 포기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두 포기 하면 됩니다. 조사값을 간편조사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율을 조사하는데 함수율. 우리가 여기서 뽑았던 그 나달들 있죠. 그 중에 거기서 이제 각각 함수를 조사하는데 몇 회 이상 하냐? 3회 이상 합니다. 3회 이상. 3회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 전수조사 대상 여부인데 전수조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낫을 들고 가갖고 농지에 있는 여기 다 빼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해야 됩니다. 뭘로요? 기계. 그래서 기계 수확하는 농지다. 탈곡 포함해서요. 위에다 쓰세요. 그냥 콤바인 적으시면 됩니다. 콤바인. 콤바인 안에서 수확하고 탈곡까지 다 해서 나오니까요. 네. 자, B번에 보시면 조곡의 중량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곡의 중량 조사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을 조사한다 되어 있고요.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톤백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산정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략해 놨습니다. 톤백이나 뭐 40kg 가만이나 콤바인 포대나 아니면 적재함, 곡물 적재함 막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빼놨습니다. 톤백으로 그냥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만 칠판 보시고요. 이것만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콤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갔다가 이렇게 가요.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도는데 콤바인은요, 이렇게 관이 있어요. 관이. 수확해가지고요. 뒷꽁무니로 이제 이삭 있죠. 이삭을 내뱉어요. 뱉으면서 이 콤바인 안에 뭐가 쌓이냐면 이제 쌀이 쌓입니다. 이게 쌀이 다 쌓이잖아요. 그럼 삐삐삐삐삐 후진할 그때랑 삐삐삐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 콤바인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대요. 1톤짜리 차 있죠. 1톤 트럭을 이렇게 됩니다. 돼가지고 여기가 톤백이 걸어놔요. 톤백을. 예, 이런 가마니를. 여기가 800kg 적어졌어요. 이거 공짜 아닙니다. 돈 빌려야 돼요. 빌릴 때 개당 5,000원인가 주고 빌려요. 10,000원인가 5,000원인가 빌려줘. 여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쑥 쏟아 넣습니다. 쏟아 넣으면 얘가 쭉 차겠죠. 너까지 한 800kg고요. 꽉 채우면 1톤입니다. 그래서 톤백이라는 거예요. 톤백. 얘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이제 RPC 공장이라고 종합 미국 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약자 이름, 무게, 함수율 적어졌어요. 얘를 그리고 지게차가 집어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있겠죠. 밑에가 이제 묶는 선이 있거든요. 얘를 탁 뜯어요. 그럼 여기서 쑥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밑에가 이제 이게 들어가는 관이 통로가 있거든요.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무게가 막 재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재고 끝나면 함수율이 나옵니다. 우리는 얘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얘도 적을 필요도 없어요. 가시면요, 여기 사무실에서요, 얘네들에 대한 이 벼 종류, 언제, 몇 시에 해갖고 이 조사를 했다는 게 병원에 가시면, 큰 병원에 가시면, 진료비 명세서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그거 첨부해서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RPC 공장 가면 좋은데 RPC 공장을 안 가고 계약자분이 개인 건조장 간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개인 건조장. 건조장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 건조장에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농협에서 농협 수매라는 거거든요. 개인 건조장에 가면 그냥 일반 쌀가게 있죠. 그거를 들어가거든요.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러면 톤백이 2개 나왔다. 몇 킬로예요? 800kg니까 1600이 나왔다. 1600 나왔다. 40kg 가마니까 10개 나왔다. 그러면 400kg다. 이렇게 그것만 측정하면 됩니다. 그것만 측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곡물 적재함이라고 있는데, 이 여기 곡물 적재함이라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진짜 그림 못 그려요, 내가. 진짜 못 그려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 틀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1톤이에요. 1톤. 자, 그거로 따진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따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자, 그게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조곡의 뭐예요? 함수율 조사인데 몇 회 CC한대요? 3회 CC한다. 보시고요. 그 밑에 병충해 단독 사고 여부 확인해라마 지금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지금 전수 조사 다 있죠. 예, 그거는 뭐냐면 계약자가 병충해 단독 사고인데 우리가 그 병충해가 7가지 병충해가 있죠. 보상해 주는 게. 예, 흰줄벼도 먹개새 해가지고 7가지인데 그게 대한 병충해인지 확인을 하고요. 자, 요거는 실무상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나 전수조사, 수량요소조사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표본조사나 전수조사 해가지고 피율이 80% 정도 나왔다. 강풍이다, 집중호우다, 냉해다. 근데 여러분들 강풍이다, 집중호우다, 냉해다 오면 얘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시죠. 작년에 집중호우 많이 왔죠. 언제 왔냐면 벼도 꽃이 핀대요. 꽃 필 때 온 거예요. 그래가 추정이 안 돼버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게 희한한데 얘가 익어갈 때 있죠. 벼가 익어갈 때 그 황숙기라고 둥숙기 때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알이 안 차버려요. 그리고 백수현상, 흑수현상 그래요. 백수현상, 흑수현상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기면 그냥 이 80% 인정 다 해줘요. 근데 병충해 있죠. 병충해로 우리가 표본조사 전수조사 해봤더니 80% 나왔어. 피해율이. 그럼 어디까지만 해주냐면 병충해 원래 보상 안 해주는 애죠. 근데 어디까지냐? 7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근데 얘는 우리 업무방법서에 최대 인정 비율이 안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줄 겁니다. 시험 나오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제 밭작물이 나옵니다. 밭작물. 밭작물을 보시면요. 140페이지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42페이지 있습니다. 자, 142페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142페이지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금방 봐보시게요. 자, 142페이지 보니까 수확량 조사라고 돼 있죠? 수확량 조사. 위에 한번 봐봐. 대상은 봐봐. 대상.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니까 경작불능 조사 결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에 하고 단 차의 경우는 조사 가능 시기로 되어 있네요. 조사 가능 시기. 그러면 일단 수확량 조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가 있는데 전수 조사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콩하고 팥만 들어갑니다. 물론 이 표본 조사도 콩팥 들어가요. 표본 조사도 뭐도 들어가요? 콩팥. 표본 조사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부 다 표본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콩팥은 전수 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밭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1항이겠죠. 1항. 얘가 뭐가요? 호랑. 얘는 2항. 호랑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항 길이를 셉니다. 이 길을 세는데 보통 그 작물의 5개. 몇 개요? 5개. 5개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요. 그러면 여기가 1항 길이, 여기는 뭐가 돼요? 1항 폭. 자, 여기 뭐라고요? 1항
길이. 자, 여기가 이랑 폭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면적 나오겠죠. 이 면적이 만약에 표본 구간이 5개다. 몇 개요? 4개다. 쉽게 4개다 하시면, 자, 1번 있을 것이고, 2번 있을 것이고, 3번 있을 것이고, 4번 있겠죠. 그럼 이 면적에서 나온 중량이 1kg이다, 2kg이다, 1kg이다, 2kg 여기 나왔다 치면, 여기 면적이 2제곱미터, 2제곱미터, 얘도 2제곱미터, 얘도 2제곱미터라고 이제 요거 해보니까 나왔어요.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 나오셨나요, 얘가? 전체 무게는 6kg이죠? 그러죠? 이 면적은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8제곱미터가 나왔죠? 나눠버리면 뭐가 나와요?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이 나와요. 되셨을까지? 얘는 뭐다 곱할까요? 조사, 대상, 면적에 딱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게 수확량 나옵니다. 여기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점심 드시고 공부하실 내용이 이거 첫 번째 이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요거부터 그 다음에 아실 거. 이걸 어떻게 정하냐? 이거 구하는 거. 각 품목마다 다릅니다. 이거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언제 하냐?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 하실 때 요 내용까지 하실 거예요. 그냥 오늘은 표본 조사에서 요거하고 요걸 하실 거예요. 2개 정확하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 표본 구간 면적 및 수확량 조사 진한 것이 보시면 양파, 마늘의 경우는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일찍 조사하는 경우 수확 적기까지 뭘 조사한대요? 잔여 일수별 비대 지수를 추정한다. 보이시나요? 예, 거기 가서 한다. 이따 하실 때 보시고요. 자, 전수 조사를 하는데 콩하고 팥입니다. 전수 조사 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 또는 수확 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작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 탈곡을 시행하는 농지에 한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콩, 팥의 중량 조사는 자, 원래는 전체 무게 조사되는데 전체 무게 조사가 어려울 경우는 10포대를 임의로 선정한다. 포대당 평균 무게를 전체 포대 수에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 그 다음에 함수비 조사인데 몇 회 한대요? 10회. 표본 조사는 3회입니다. 이따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점심 드시고 2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